내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됩니다. 주휴 수당의 최저임금 포함도 시행령으로 못 박았습니다.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기재부는 근거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은 올해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최근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새해엔 부활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선업의 도시 경남 거제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물립니다.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없던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바이트생 5명 임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던 김모 씨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늘어날 주휴 수당이 걱정입니다. 시간을 줄여서 15시간 이상을 안 채우려고 좀 많이 뽑아서 짧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인력 감축으로 인한 걱정을 하는 건 다른 자영업자인 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도 하향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도 많아지는 뿐더러.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한 달 월급은 174만 5,15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기존보다 17만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그동안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월 43만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15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30만 원가량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임금 인상,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쪼개기 등 편법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주휴 수당과 주휴 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면서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순탄치가 않았다고요? 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이 됐었는데요. 당초 법정 주휴 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시간 그리고 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정에 넣기로 했다가 보류가 됐었죠. 예. 이후에 법정 주휴 시간만 포함하기로 수정이 되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내뿜고 있는 게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단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 30여 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왔던 것을 명문화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17%가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낮은 기본급 등 낡은 임금 체계 탓에 고액 연봉임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6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오해라고 해도 경영계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휴수당과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이 최저시급을 20%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이 활개를 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주휴시간이 명문화가 되면서 편법적인 일자리 쪼개기가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는데요. 예. 주휴수당이라는 게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줘야 하기 때문에 14시간까지만 일을 하는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 주휴수당 문제가 초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기재부는 근거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 등을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수 호조에도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4조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기에 전 정권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적셔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재부는 범부처 논의 끝에 백지화됐다며 반박했습니다.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현 정부가 민간 기업인 KTNG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했는데 기재부는 모니터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N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랩 우영준 김도우입니다. 2018년도도 오늘이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셨나요? 네, 경제가 안 좋아서 살림살이가 퍽퍽해지셨다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여러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머니랩이 준비했습니다. 머니랩이 두분 경제 뉴스 탑10. 사랑해요 BTS. 방탄소년단 열풍 경제효과가 연간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BTS의 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등에 따라 국내 증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증시 소식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은 언제쯤 잡힐까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회계 사기로 다시 떠오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논란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 달라진 우리의 노동시장, 노사 갈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까지 우리 경제 내년에는 좋아지겠죠? 5위, 올해는 항공업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상반기 대한항공 이슈를 시작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까지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BMW의 잇따른 화재 사고. 무서워요. 차량 결함으로 결국 112억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올림픽.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평창올림픽이 2위. 소울함과 반다비 등 귀여운 굿즈로 세계를 알렸습니다. 숨가빴던 한반도 평화의 여정, 대망의 1위. 올해 세 차례나 만난 남북정상.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게 됐습니다. 머니랩 시청자 여러분, 내년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지 않은 분이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쉽고 힘들었던 2018년을 보내고 이제 2019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 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조선업의 도시 경남 거제에서 찾아봤는데요. 먼저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 고현동 조선업 희망센터입니다.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선업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직업 재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직 가장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래됐어요. 조선에 있은 지 한 20년. 실업급여 수급 받아왔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재취업하기 좀 어렵대요. 일단 회사가 어려우니까는 일자리가 없으니까는 나와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다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다 듣고 있는 편이지. 배 부품을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도 아예 생산을 멈춘 곳이 수두룩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선 경기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조선 기자들 쪽에 일이 없다 보니까 공장 전체가 거의 한 90% 정도가 휴업 상태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합 식당가입니다. 평일 낮 점심시간대지만 사람이 없어 한적합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밤거리에는 광고 불빛만 화려합니다. 연말 회식으로 들썩이던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체감할 정도로 지금 대우조선업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상가들도 많이 힘들어요. 또 인원수도 많이 줄고. 반대로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요. 원룸도 지금 많이 비었죠 지금요. 예전에 비해서는. 실직 등 구조조정에 지친 이들이 최근 2년간 6천여 명이 거제시를 떠났습니다. 조선 대표 도시 거제시.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뱃고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조선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고 내년엔 부활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경남 거제에서 김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한때 구조조정까지 했던 대우조선해양. 일감이 없어 한적했던 작업장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30여 척의 배들이 건조 중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수주량 1위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조선사 빅3는 올해 선박 수주 목표도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조선소가 가동이 이제 풀로 좀 되면서 또 저희들이 좀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도 또 살림살이도 이렇게 좀 피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선업 회복의 원동력은 LNG선입니다. 뒤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4척의 배가 건조 중인데 그중 3척이 LNG선입니다. 미국 셰일가스 수출 증가 등으로 LNG선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중 90% 가까이를 국내 조선 3사가 수주했습니다. LNG선 주문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내년에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전망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조선 업황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가 강화될 수 있는 점에서 부활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지났다는 안도 속에 2019년 기해년에 대한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새해부터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도 안 됩니다.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11,000여 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엄격해졌습니다. 사람에 따라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0.1%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적발 횟수는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바뀝니다. 이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형량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새해는 황금돼지해입니다.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축하해주는 입장에선 축의금 부담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경조사비를 낸 만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결혼 축의금을 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사 동료나 지인 중에서 친한 정도 되면은 10만 원 이상 하고 더 특별한 관계고 어렸을 때 친구면은 다른 선물을 한다든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모아서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제가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지만 경조사비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경조사를 치른 경험이 있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과거 지출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여 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비혼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혼 가구가 늘고 있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사회적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경조사비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지면서 상부상조 성격이 강하던 축의금 문화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참 똑똑해졌죠.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과 전등, 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고 보안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의 프롭테크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3차원 증강현실을 이용한 인테리어 미리 보기, 또 공기질 관리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평면도가 클릭 한 번에 3D로 바뀝니다. 침대나 소파 등 가구 배치는 물론이고 벽지를 골라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AR, 즉 증강현실로 집을 비춰보면서 탁자나 의자 등을 여기저기 놓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를 지금 80%가량 가상에 구축을 해서 LG전자나 일룸퍼시스, 또 호갱로너와 같은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공공시설, 복합 쇼핑몰 확대해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요. 아파트나 사무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입지와 주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공기질까지 따지는 임차인들이 많아지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다, 아니면 새 건물이다, 이런 요소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공간이 공기질이 좋은지가 좋은 아파트나 건물을 고르는 가치가 될 거예요. 이 같은 부동산과 IT 기술의 융합은 지난 2012년 한 부동산 정보 공유 앱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됐습니다. 초기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단순한 기능에서 지금은 삶의 질과 부동산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프롭테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첨단 기술이 최적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프롭테크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앞서 보도한 오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프롭테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게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요. 투자금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그 업계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1위는 직방이라는 부동산 매물 정보 공유 플랫폼인데요. 월 이용자 수가 매달 100만 명을 넘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공유 오피스나 그 중개 플랫폼이 3개의 업체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단순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다는 얘기인데 프롭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기, 2기, 3기 중에서 주로 1, 2기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순위권에 아직까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프롭테크 개념이 활성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인구 밀도가 높아서 부동산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높은 곳들 위주로 이 프롭테크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요. 미국 업체 진로우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기본적인 매물 정보는 물론이고 또 지역 범죄율이나 건물별 세금 납부 내역 등 공공 데이터까지 결합한 가치 측정 결과를 제공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단순히 가격 정보만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부가적인 정보까지 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전문가에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진로 같은 경우에는 60만 불에 부르면 그건 거의 이제 60만 불이 되는 그런 식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쓰고 또 많은 사람이 보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쯔룸이라는 서비스가 인기인데요. 네. 쯔룸이 집주인과 먼저 3년 계약을 맺고요. 임차인에게는 잘 관리된 집을 비교적 고가에다가 다시 빌려주는 3자 계약 방식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롭테크가 신기술과 부동산이 결합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앞서 보신 사례들보다요. 학계에서는 좀 더 넓게 프롭테크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비콘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그 새로운 상품들의 내용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하드어셋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인천 송도의 한 복합 쇼핑몰 건물이 영화관만 하나 들어서 있고 나머지 구역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상가 측이 한 VR 서비스 업체에 건물 입구와 영화관 사이에 공짜로 입점하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VR이라는 신기술을 체험하러 그 복합 쇼핑몰 건물에 갔던 사람들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하면서 쇼핑몰 전체 상권이 되게 활성화가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프롭테크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프롭테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명랑한 아가씨 엘리자벳은 황후가 되면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날 주인이 나야 나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의 극적인 삶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엘리자벳이 국내에서 4번째 무대를 올렸습니다. 4번 모두 옥주현 씨가 주인공 엘리자벳에 낙점됐고 엘리자벳과 사랑에 빠진 토드 역할로 뮤지컬 톱스타에 오른 김준수 씨가 이번에 토드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마지막 춤 나와줘야 해. 마지막 춤 내 마지막 춤 결국엔 너와 함께. 흥행 보증수표, 지킬 앤 하이드도 연말연시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2004년 국내 초연 이후 14년째 각종 공연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대 연출과 아름다운 음악, 개성 강한 캐릭터,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인기 요소를 두루 갖췄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 나는 과연 무엇인가. 비밀로 가득한 누구도 모르는가. 위대한 여성과학자 마리 퀴리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도 초연에 나섰습니다. 라듐을 발견해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만 라듐의 유해성을 알게 된 뒤 고뇌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거친 세상 한가운데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기
부인으로서의 퀴리가 아닌 한 과학자로서의 마리 퀴리를 조명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오늘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만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 주변 보도와 차도, 계단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계도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올해보다 7.5%가량 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1년 전보다 평균 7.52% 올라 1년 전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단위 면적당 기준 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월드타워 동으로 1제곱미터당 914만 원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0도, 광주,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해 해돋이 시간을 살펴보면 서울은 7시 47분, 강릉은 7시 40분경이 되겠는데요. 기해년 첫날 떠오르는 해와 함께 새해 소망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새벽 한때 눈발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낮 동안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고요. 서울, 대전, 영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화재 소식이 잦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보이면서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이 되겠고 낮 동안 광주 3도, 부산 6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뉴스프리즘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월 2일 수요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